ITQ 한글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B형이에요. 먼저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실행을 해준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 저장하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고요. 파일 형식은 PPTX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 내용, 중요한 것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전체 구성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 탭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슬라이드 크기 있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에서 A4 용지로 변경하세요. 방향 슬라이드를 가로로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바로 다시 맞춤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정답 파일 열어본다면 기본 마스터는 두 번째로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하도록 할게요. 정답 파일에서는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가 선택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지정하는 것만 정확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선택하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 있죠?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나타나는 슬라이드 번호예요. 우선 홈 탭에서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수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16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제 삽입 메뉴 가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야 되니까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그리고 슬라이드 1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니까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모두 적용을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다른 거는 나타나지 않도록 아예 설정하지 않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글꼴은 검정 또는 흰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로 놓아도 되지만 저희는 여기도 글자 색상 검정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목 글꼴 그리고 하단 로고 지정되어 있는데요. 하단 로고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작성하는 순서는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그림 눌러주세요. ITQ의 픽처 폴더에 그림 저장되어 있는데요. 파일의 이름 log3.jpg 파일 더블클릭해 삽입을 해주세요. 바로 그림 도구 서식의 색 메뉴 열어서 투명한 색 설정 누르세요. 그림의 배경 부분 마우스로 클릭하면 투명해지죠. 크기와 위치 조절에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위쪽에 제목 뒤에 배경으로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홈 탭 또는 삽입 탭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첫 번째 있는 직사각형 마우스로 클릭해 그리고 드래그해 만들어 주세요. 도형의 색상은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윤곽선은 제목에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형의 윤곽선 없음을 윤곽선으로 지정하세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도형의 색깔은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글자가 흰색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색깔 진한색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도형의 윤곽선, 여기도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앞쪽에 제목이 나타나야 되죠. 뒤에 가려져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제목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세요. 앞쪽 도형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크기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홈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4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변경,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 빠짐없이 모두 작성했죠?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는 첫 번째만 만들어져 있죠? 엔터키를 누르면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한 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슬라이드를 6번까지 나타나도록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가주세요. 파일은 여러분이 틈틈이 저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1에서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이 내용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세부 조건 1, 2, 3번 나와 있죠? 삽입으로 가서 먼저 도형 열어주세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도형 사각형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을 실행하세요. 오른쪽 도형 서식 나타나면 채우기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을 해서 선택, 그리고 아래 파일 버튼 누르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3.jpg 더블 클릭하세요. 그림이 도형 안에 나타났죠? 바로 오른쪽에 투명도 0% 되어 있는 걸 5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위쪽에 워드아트 삽입 메뉴로 가서 영어로 써있는 워드아트 선택하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이 안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ESC 키를 누르면 커서는 없어지고 이렇게 테두리만 선택되어 나타나죠. 이제 그리기 도구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 있죠?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먼저 변환호로 가주세요. 그리고 휘게에서 위로 기울기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반사로 가주세요. 반사 변형에서 전체 반사 터치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 이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수정하지 못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변경, 이제 크기 조절해서 위치까지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왼쪽 상단에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log3.jpg 파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림 삽입되면 그림 도구 서식에 색으로 가서 다시 투명한 색 설정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의 배경을 클릭해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요.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저장하고 슬라이드 2로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상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거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는 숫자 2를 입력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만들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하고 2개 도형 또는 3개 도형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의 색은 각각 흰색, 검정색이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조절이 필요하다면 이제 위치 다시 조금 더 맞춰 놓도록 하고요. 도형의 색깔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지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 그리고 화살표 도형도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변경, 여기도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은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한 번에 지정하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드래그해서 이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복제를 3개를 하는데요.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복제하면 되겠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하도록 하세요. 이제 글자들 수정하세요. 입력한 내용 중에 보험의 종류, 여기에는 하이퍼링크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 상자가 아닌 텍스트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 글자만 드래그해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하이퍼링크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문서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를 선택, 그리고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다시 삽입의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림 4.jpg 파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으로 가서 오른쪽에 자르기 써있죠.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자르기 상태가 되면은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드래그를 해서 그림만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고요. 마우스를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 끝이 나죠.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켜서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번엔 아래 상자 사용해야 돼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제 두 번째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엔 엔터키만 한번 눌러주고 다시 글머리 기호 나타나면 다음 내용 두 줄로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서 내용은 세 줄로 변경이 되어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글상자를 이렇게 드래그해 움직이면 한 줄의 내용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 내용 드래그의 블럭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로 가서 세부 조건 위에 텍스트 작성에 글머리 기호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줄 간격을 단락에서 1.5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아래 두 개 문단 이렇게 세 줄 블럭 설정해 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세요. 너비는 다시 조절 조금 해줘야 되겠죠? 높이도 조절을 해 놓으세요. 아래로 복제를 해야 되는데요. 복제하기 전에 오른쪽 도형 서식에 크기 및 속성이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의 텍스트 배치도 체크해 놓도록 하세요. 이제 이거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한글 입력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이제 첫 번째 줄 내용 블럭 설정해 주세요. 내용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문단이 이렇게 합쳐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선 먼저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 없는 글자 지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래 내용은 문단 하나만 필요하죠. 다 블럭 설정해 주고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한글 세 줄로 되어 있는 것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텍스트 상자 너비를 조절해서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글자 단위로 변경된다면 위에 단락에서 오른쪽에 단락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 입력 체계를 보면은 한글 잘림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단위가 아닌 글자 단위로 이렇게 한글이 줄바꿈이 되는 것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체크 해제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누르고 글상자를 조절하면 이렇게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이렇게 줄이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되도록 조절을 해놓고요. 이제 오른쪽에 비디오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서 오른쪽에 비디오 그리고 내 PC의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걸 자동 실행으로 변경, 그 옆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상자에서 표 삽입 눌러주세요. 열 개수는 2로 변경, 행 개수는 3으로 변경, 확인 눌러주세요. 표의 크기와 위치는 출력 형태 보고 왼쪽 그리고 위쪽에 도형 나타날 공간 확보를 해놓고 맞춰 놓도록 하세요.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 목록을 열어주고요. 세부 조건 3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를 해제하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색을 지정하세요. 표 안의 것 모두 보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락의 가운데 맞춤, 그리고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클릭해 각 셀의 내용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각 줄의 내용 입력을 해주고요. 셀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두 줄로 입력한 내용을 보면은 줄 간격이 너무 좁게 되어 있죠. 표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서 단락의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부 조건의 상단 도형 또는 좌측 도형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위쪽의 도형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주세요. 여기는 도형의 선 없음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도 도형의 선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으로 지정, 도형의 윤곽선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변경할게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앞쪽에 도형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주세요. 앞쪽의 도형도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지정,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동일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여기에는 글꼴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홈 탭으로 가주세요. 세부 조건 위에 글꼴, 표와 동일한 글꼴 지정합니다.
도둠으로 먼저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의 색 여기도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드래그해서 이 두 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크기를 표의 너비에 맞게 조절하세요. 내용 수정하세요. 왼쪽에 도형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번엔 그냥 복제하도록 할게요. 글자 써있는 이 도형을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를 우선 맞춰 놓도록 할게요. 여기는 모양 변경이 필요하죠. 그리기 도구 서식의 왼쪽에 도형 편집 연 다음에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서 대상 써있는 도형과 같은 도형, 사각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바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해야 되죠. 오른쪽 도형 서식에 채우기를 열어주세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그라데이션 중지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종류는 선형, 방향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가 진한 색, 아래가 옅은 색이니까 이번엔 그라데이션 중지점에서 색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이렇게 또 복제를 해 놓도록 하세요. 이 안에 글자 수정하세요. 그러면 모두 완료했고요. 글자 틀린 부분이 있는지는 나중에 슬라이드 6까지 모두 완료한 후에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이제 슬라이드 5번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콤보를 선택을 해주세요. 계열 1과 2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계열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열 2는 세부 조건 중간에 보면 데이터 서식으로 변경하라는 게 있어요. 목록을 열어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보조축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 나타났고요. 위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났는데요.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이렇게 2행에서 6행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차트의 출력 형태를 보면은 차트의 가로축으로 15년에서 35년 이렇게 써 있죠. 그 5개의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확장되어 나타나죠. D열의 계열 3은 필요 없습니다. 열머리글에서 삭제를 눌러주세요. 계열 1, 계열 2 써있는 이 셀에는 월 납입 금액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총 납입 금액 이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데이터들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두 개 이렇게 같이 선택한 다음에 계열 1, 계열 2 데이터들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천 단위 구분기호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 틀리지 말고 입력을 하도록 하세요. 입력할 때마다 아래 차트 데이터 변경된 것 바로 보였죠? 이제 데이터들 확인할 건데요. 계열 1의 데이터는 왼쪽 세로축 숫자, 계열 2의 데이터는 오른쪽 세로축의 숫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왼쪽의 숫자는 0에서부터 45까지 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설정할 거 없고요. 계열 2의 데이터들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입력 안 했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셀 서식에서 지정하는데요. 최소값이 하이픈이면 회계, 하이픈이 아닌 0이면 숫자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를 해놓고요. 소수자릿수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 모두 입력했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나중에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편집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 전체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차트의 글꼴을 도둠으로 먼저 변경,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의 색은 모두 검정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의 외곽선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서식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세부 조건을 보면은 제목 아래 차트 영역 지정하는 게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표준색의 노랑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안에 가로선 출력 형태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을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도록 하세요. 차트의 모양 오른쪽에
차트 요소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열어주세요. 차트의 아래쪽에 범위에 있는데 필요 없죠? 체크 해제하세요. 차트 아래쪽에 데이터표 필요하죠?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차트 요소는 이제 닫도록 하세요.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채우기색 지정,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검정으로 테두리를 지정하세요. 아래 도형 효과 열어서 그림자로 가서 오프셋 아래쪽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글자의 색 여긴 검정, 이미 차트에서 지정되어 있었죠. 차트 제목 드래그의 블록 설정,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세부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차트 제목, 그리고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데이터 서식까지 이미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값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35년에 해당하는 것 여기죠. 그리고 월 납입 금액, 그러면 26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막대 그래프의 값이 26이에요. 막대 그래프 클릭 다시 한번 천천히 클릭을 해주세요. 이것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로 가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세요. 26이 막대 그래프 위에 나타났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꺾여 있는 이 표식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표식 있죠? 열어주세요.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변경, 그리고 형식을 출력과 동일한 모양으로 변경, 크기는 10에서 12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의 왼쪽, 그리고 그림 영역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안 보이고 있죠. 우선 왼쪽에 숫자 클릭한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오른쪽도 동일하게 숫자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도 글자 선택, 그리고 도형 윤곽선 검정을 지정하세요. 이제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거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홈으로 가서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의 색은 검정,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변경,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차트도 끝이 났죠? 이제 슬라이드 6번으로 가주세요. 파일 저장하고 다시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6은 여기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뒤쪽에 커다란 도형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보니까 오른쪽과 동일한 도형이죠. 우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이메일 색상으로 아무거나 선택해 변경을 하도록 하세요. 도형의 윤곽선은 슬라이드 6에서는 얇은 거로 모두 변경하도록 할게요. 4분의 3포인트로 변경. 윤곽선의 색깔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윤곽선 검정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복제하세요. 왼쪽의 도형 다시 선택을 하세요.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문제지에서 색상 회색으로 비슷하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색상 이메일 색상으로 그냥 같은 색 통일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제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마트 하트는 왼쪽에 중간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고 있죠. 왼쪽에 도형 먼저 만들어도 되고요. 스마트 하트 먼저 만들어도 되고 오른쪽에 도형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동일하게 만들어지면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도형을 오른쪽에 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도형 목록 열어서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전체적인 도형의 설정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제 위쪽에 하트 모양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 하트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 보니까 뒤쪽에 도형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보면 노란색 핸들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왼쪽의 도형도 동일하게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다시 아래쪽에 보험료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별 및 현수막으로 가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좌우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연 다음에 사각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도형을 보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 도형이겠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왼쪽 도형은 선택해서 서식의 회전에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아래 상승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연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 저렴 써있는 도형, 이번에도 도형 목록에서 순서도에서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회전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개인별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도 회전으로 가서 좌우 대칭 한번 해주세요. 아래쪽에 사업장별 이 도형도 다시 선택,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서 도형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아래쪽 도형은 다시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이 도형, 모양이 많이 변경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들은 모양이 많이 변경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은 노란색 핸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드래그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모양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고 모양을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오른쪽의 도형은 다시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순서도에 도형이 있는데 상하 대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은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왼쪽에서도 도형 필요하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를 해주세요. 다른 수정 모두 끝나고 여기다 복제를 해도 되고요. 저처럼 지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크기와 위치만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복제한 도형 완전히 크기가 동일하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 도형은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는 스마트 아트고요. 마지막으로 도형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개인보험 도형인데요.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필요하죠? 저는 강의 시간 조절하기 위해서 한 번에 위치, 크기 맞춰놓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설정 다 하고 크기, 위치 다시 한번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도형은 모두 만들었으니까 이 도형들 중에서 글자와 윤곽선 설정 필요한 것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의 윤곽선 동일하게 지정할게요. 검정색,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포인트로 얇게. 그리고 홈탭 가주세요. 글꼴도 동일하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굴림으로 먼저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이 도형 중에 글자 색 흰색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죠. 상승 이 도형 선택해서 여기만 다시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여기 상하 대칭한 이 도형은 이 안에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도 도형처럼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거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엔 지정하지 말고요. 우선 도형의 색깔들 각각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세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 임의의 색상으로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각각 지정을 해주고 내용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 상하 대칭한 것만 놔두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고 색깔 변경했다면 이제 이 상하 대칭한 이 도형 여기에다 글자를 입력할 수는 없죠. 그리기 두고 서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색으로 지정, 정렬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두 줄로 입력하세요. 뒤에 도형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이거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스마트 아트 삽입하기 전에 오른쪽에서 화살표 이게 필요하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선에서 화살표 모양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선택을 해주고 환급 받을 조건 이 도형에 가져가면 이렇게 연결점 보이죠? 여기에서 마우스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환급 받지 않을 조건 여기로 마우스 가져가 움직이면 이 모양이 나타나죠? 선택을 해주세요. 선의 색깔 바꿀게요.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 선이 너무 얇죠?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2와 4분의 1포인트로 변경.
이제 왼쪽에 스마트 아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로 이동을 해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스마트 아트 모양과 같은 거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우선 크기와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 왼쪽에 꺽쇠 열어주세요.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라고 입력하세요. 아래쪽 클릭해서 산재보험 입력하세요. 그 아래 클릭해서 건강보험 입력하세요. 여기서는 새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입력하세요. 입력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상자는 이제 닫도록 하세요.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3차원의 광택 처리로 지정을 하세요. 색 변경에서는 4개가 동일한 색상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저는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이것도 도형과 동일하게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다른 거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자 하나만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설정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다른 것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만들게요. 다시 삽입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프로세서형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크기 위치 우선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3차원의 경사를 선택을 해주세요. 3개 도형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색 변경에서 각각 다른 색으로 지정하는 것 선택하도록 하세요. 내용 바로 여기 클릭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하세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도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여기는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지정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의료 실비 여기는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의료에서 Shift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제 만드는 건 모두 끝이 났고요. 세부 조건에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이제 왼쪽에 도형 모두 이렇게 드래그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을 하세요. 오른쪽에 모든 도형도 드래그 블록 설정,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주세요. 세부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는 닦아내기 선택,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거 지정하기 위해서 효과 옵션의 왼쪽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오른쪽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엔 2번에 지정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회전을 선택을 해주세요. 모양이 이렇게 잠깐 애니메이션 되어 나타나고요. 번호가 1번, 2번에서 애니메이션 순서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 위치 조절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룹화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내용 다시 글자 틀린 거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파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